어쩜 그렇게 절묘하게 그런 결과를 갖다가 유추해낼 수 있을까? 그야말로 전문가들도 전부 다 예측이 빛나는데 그야말로 폭동의 정치, 고집, 아집, 소통 부재, 청년 일자리, 경제, 북핵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러니까 이제는 이번에 그것도 터뜨렸는데 그죠? 이제는 돌아서는. 빚은 그나저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야, 그 북한 그 식당 종업원들 네. 그 큰일 났더만. 그 숙청당에 그죠? 당했더만. 남은 가족들이요? 세 명을 먼저 좋은 그 남한에서 이렇게 끌어냈다가 세 명은 오히려 돌아가고 세 명을 찾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탈북으로 이어졌으니 야, 참 인권을 완전 무시해버린 개무시해버린 박근혜 정부. 아, 참 화정에 사시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너무 기뻐요. 안정적으로 처음부터 가서 이번에는 마음 졸이지 안정적으로 않고 이번에는 대단하셨습니다. 완전 자, 우리는 사주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승패를 따지는 입장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박명우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소개됐듯이 새누리당으로 나온 분이고 오른쪽에 송철호라고 하는 사람은 7번째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두 사람은 제 고객이에요. 고위 번호가 있더라고. 박명우 씨는 1300 몇 번이고 송철호 씨는 그보다 조금 뒤 아마 어떤 사안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찾아오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런 자료들이 선거관리위원회 가면은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실제 태어난 생년월일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생일들은 실제보다는 호조 위주일 거다. 옛날에는 그야말로 100일 지나야 또는 1년이 지나고 또는 그때 당시 내가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역병이 걸려가지고 역병 중에서 뭐가 제일 유행했냐면은 그 결핵이 그렇게 심하게 돌았어요. 저도 결핵에 걸렸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할머니하고 늘 가던 데가 그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정릉에 갔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은 내가 결핵 그 자족이 있대요. 근데 그게 다행히 음성이 됐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주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역병에 걸린 마당에 쉽게 보정에 올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또 6.25 전쟁 통해 그 뭐 정부기관이 뭐 전부 다 셧다운 됐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에서 오차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저께 새벽 2시까지인가 그 자료가 없어지기 전에 전부 다 끌어들이려고 좀 내가 고생을 좀 했죠. 그래서 이번에 합격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합격이라고 당선된 사람들 당선된 사람들의 사주는 어떻게 된 건가 그걸 참 좋은 공부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야말로 그거는 어찌 보면은 개인 정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 아니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어느 당에 소속돼 있느냐, 그다음에 어느 지구에 나갔느냐, 합격됐느냐, 당선냐, 떨어졌느냐. 그다음에 이 사람 이름이 뭐고 그 이름의 한자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명학을 연구해 보는 만한 가치도 거기에 충분히 다 들어있다. 저는 제 눈에는 보물같이 느껴진 거예요. 상세하게 들어가 본 거 보면은 거기에 재산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이 뭘로 형성돼 있고, 이 사람은 차가 뭐고 이런 것까지도, 그 다음에 회원권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어제로 전부 다 셧다운 됐어요. 전부 다 가려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그냥 전부 다 스크랩을 하려고
시간을 좀 보냈는데 지금 현재 주소지가 어디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이런 등등 비례대표 당선된 사람들 것까지도 그래서 약 300명의 자료를 제가 키핑을 하게 됐어요. 팔이 아파 죽겠더라고. 진짜. 그때 이제 제가 투표 개표하기 하는 날, 그 3월 14일이죠. 13일 수요일 날 밤을 꼴딱 새운 거는 요 두 사람 관계 때문에 그랬어요. 이 두 사람 관계가 완전히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그야말로 박빙이란 거는 좀 느슨한 단어야. 초박빙 이렇게 나온 그 선거구에 하나 있었어요. 저와의 관계를 보면은 박명욱 씨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장을 3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3선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4선 때 이제 19대 국회로 진입한 거고. 그러나 이 송철호 이 사람은 그 국민 민주국민 국민의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옛날 민주 열린우리당. 여러당의 그때 당시 국민고충 처리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이때 처음으로 정계로 이제 발을 디뎠지. 현재는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또 저하고 인연 관계는 제가 울산의 장애인 체육 탁구 협회장 할 때 이 사람을 내가 고문으로 모셔가지고 후원금도 많이 받고 아주 울산 지역 이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흔쾌히 어려움도 마다않는 사람이에요. 박명욱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메모란담에 보면 알겠듯이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경남도청부터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내무부, 그다음에 군수, 함안 군수를 해서 울산시청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고향이 울산이에요. 그래서 울산 동구청장도 권한대행하고 울산광역시청으로 들어왔다가 국장으로 있다가 울산광역시장으로 3대 4대 5대 이렇게 정말 금수저? 금수 아들 둘 있어요. 그래서 아들 둘까지도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송철호 씨는 박명욱 씨가 이렇게 관직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6번 이번에 7번째니까 나와가지고 전부 다 참패를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같은 인물한테. 아니요. 이 사람 박명욱은 이제 시장이었고 이 사람은 안 나오는 거고 다른 사람하고 박명욱 씨의 전임자 심왕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심왕구. 그 사람은 그 사람도 한 3번 정도 떨어졌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당선이 됐냐면은 지 엄마가 엄마 시켜가지고 울고 다녔어요. 시장을. 우리 아들 좀 하게 해달라고. 울면서 다녔어요. 근데 그게 표심을 작동한 거야. 그렇게 옛날의 정치는 참 이 정으로 하는 정치였었어요. 아유 저놈이 된들 이놈이 된들 뭐 이런 생각이 주도적이었다. 그러다 이번에 처음 만난 거 이렇게 울산에 총 6개 구가 있었는데 6개 그 지역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중구. 중구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도 중구에 포함되어 있고 중구는 여당의 완전 아성. 그야말로 콘크리트보다 더한 지하 벙커라 그래. 지하 벙커. 미사일로 해도 뚫리지 않는. 그런데 이제 울산에는 3개 지역 권역으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중구에 있는 상권, 중구의 상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중구야. 행정도시가 여기 전부 다 포함돼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반을 딱 나눠가지고 이쪽은 현대가, 자동차, 조선, 그다음에 그
하청업체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쪽이 이제 경주에 경주. 이거는 부산이야. 부산. 이쪽은 석유화공단이에요. 석유화공단. 이렇게 딱 3파로 나눠져 있어요. 부산은 묘하게도. 바닷가는 어디냐면 이쪽이 바닷가야. 이쪽이 이렇게 바다. 산은 어디냐면 여기. 산. 이 중심지에서 바다로 가거나 산으로 갈 때 전 30분이면 다 가요. 그 거리는 한 60km 되더라도 서울 같으면 뭐 생각지도 못할 거지. 그만큼 차가 안 밀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하철이 있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광역시에 없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누가? 시민들이 노하는 거예요. 돈 그렇게 쓰지 마라 이게야. 굳이 30분 갈 때를 뭐 지하철로 가지고 누가 이용하겠다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걸 해야 정부에서는 커미션을 먹어요. 지금 페이퍼 컴퍼니라고 있죠. 그런 것도 지금 무슨 회사인지 알아요? 유령회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유령회사야 그게? 아니에요. 비자금 관련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한테는 무기를 갖다 사거나 이렇게 외국에서 수수료 따오게 되면 대통령한테 주는 그 커미션이 리베이트가 최소한 5%에서 15%예요. 공식적으로. 네, 공식적이에요 이거는 세계 어느 날. 그러니까 북한에서 뻥 하고 뭐 쏘면은 야 저걸 막기 위해서 우리 무슨 무기를 사야 된다. 건덕지를 갖다가 줘가지고 이 대통령의 뒷주머니를 배불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감추는 데가 어디냐? 국내 이 은행권이 아니야. 그게 페이퍼 컴퍼니의 이 비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스라든지 버뮤다 뭐 이런 데인데, 저지간 이렇게 3파로 나눠져 있는데 이 현대 쪽에는 현대의 이 권역이 2개, 그다음에 석유화공단의 권역이 3개, 중구가 하나예요.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새누리당이 여당이 이번에 3명이 집권했어요. 물론 여기에 곁다리 붙어 있는 이 산을 포함해서 이렇게 주위로 도는 게 이거는 울주군이라고 해요. 울주군. 여기서도 한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포함해서 전부 다 석유 2개, 토탈에서 6개 지역이에요. 6개 지역에서 3명이 새누리하고 3명이 무소속이에요. 이 사람도 무소속이에요. 그럼 울주군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강길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뉴스에 가끔 나오죠. 4선째다가 이번에 컷오프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았어.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좋다 이놈들, 난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무소속 당선된 사람이야. 그럼 복당 안 하겠다 했는데 올라친 뉴스 보니까 울주 군민들한테 의견을 갖다가 물어보겠다. 왜? 그 사람들이 날 뽑아준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너 복당해라 하면은 말을 들을 거고, 복당하지 마 치사하게 뭐 들어가 하면은 자기는 무소속 남겠다. 대권에 욕심도 없다.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강길부라는 사람이. 나이는 거의 한 70. 이 사람 자료도 있는데. 그래서 현대에는 노동계층이에요. 그래서 노동계층이라 전부 다 노동당 이런 쪽. 옛날 그저 이정희 당 있죠. 진보 네, 통합당. 통합진보. 네, 통합진보. 그 뿌리예요. 그래서 전부 다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빨갱이. 빨갱이. 근데 이번에 근로자를 갖다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법안이 입법이 될 거고 곧 완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패당했어요 여기 여당이. 그래서 무소속으로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당선이 됐고, 중구는 당연히 여기는 뭐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 벙커고, 요 석유화학 지역이 아주 울산에서 강남권이에요. 강남권. 옛날에는 중구권이 강남권이었었는데 이게 신도시예요. 신도시. 다시 말해 석유화공단 쪽이. 여기 이제 이 2개구로 나눴는데 그 중에 남구라고 하는데 갑과 을이 나눠졌는데 마침 이 두 사람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붙어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 사주를 오늘 분석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쌍둥이 사주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이 있다면 어저께 드린 그 자료는 다음 시간에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명호 씨의 사주를 한번 보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51년 12월 6일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어요. 근데 내 자료에도 역시 같아. 다만 거기에는 뭐가 없죠? 시가 없죠. 네. 근데 이분이 먼동 틀 무렵이었다 이렇게 메모가 돼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송초로 이 사람은 무소속이기 때문에 기호 5번으로 나왔는데 고대 행정학과예요. 자 여기는 울산이라고 하는 데는 특히 타 지역의 경상도도 마찬가지지만은 보수 세력 그 지역이에요. 네. 그다음에 경상도 사람들은 항상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계중이라는 게 있어요. 계중이란 말 들어보셨나? 개는 들어봤죠. 개 하는 건 알잖아요. 개똥 먹듯이. 네, 개똥. 네. 계중이라고 해요. 여기는 이 계중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연히 한 일을 하게 됐어. 예를 들어서 선거운동을 했다. 가지고 일당 얼마야? 선거운동? 10만 원? 7만 원. 그것도 올랐네. 2만 원이나. 그 사업마다 틀리나?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그것도 다 받아요? 6만 원씩 준대요. 원래는 7만 원. 그 옷 입고 옷 입고 이렇게 7시부터 시작했어. 그래야 되겠구나. 하루 종일.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남편이 탁구 회원인데 남편이 치과 의사야. 먹고 살만 한데도 얼굴도 반반하기 때문에 오케이 한대. 다 인물 다 봐. 그렇지. 인물 그 사람한테 고정 멤버야.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5만 원 받는다고. 하루 종일. 근데 7만 원이니까. 재밌어서 원래 재밌어서 하는 7만 거야. 원으로 주라고 나왔다는데 또 사람 모집할 때는 6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집을 하는데 당을. 그러면 이제 거기 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서로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고일 딱 끝나면은 그냥 아유 수고했어요 하고 헤어지죠. 여기. 여긴 계중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이거를 정리화시키자. 그래서 울산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계중이 10개가 없으면은 사교성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이거 한 달에 10개예요. 한 달에. 3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잘 틀리게.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고 10개가 안 되면은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이라니까. 네. 그래서 오늘 계중이야. 늘 계중이래. 늘 계중. 오늘 계중인데 어디서 할 거야? 그렇고 몇 시에 끝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끝나면 점심 때 계중이야? 되게 점심 때 많아요. 그래서 식당을 점심 때 하면 갈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왜냐면 이 남자들이 거기는 공장지대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회사에 밥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웬만해서 못 나와. 근데 손님들 오게 되면은 이렇게 가끔 나오게 되면 어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아줌씨들 때문에. 그 소리가 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밥을 못 먹어요. 그리고 보통 남자들은 그 밥만 먹으면 딱 일어나잖아. 30분 한 1시간도 안 걸리잖아. 여자들은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아예 그런 데야. 그러니까 계중을 하기 위한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랬겠죠. 그러니까 아줌마들 위주로 해서 모든 게 메뉴가 깔리는 거지. 그래서 아줌마들한테는 계중이라고 해가지고 계중이라고 하게 되면 매달 회비를 걷어요. 그 회비니까 이따 회비를 내고 나면은 그 내 돈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좋은 거 먹는 거야. 물론 그게 나중에 지 돈인데도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좋은 거 먹자.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남의 돈이다 이래가지고. 심지어 그래. 자기 계중 몇 개야? 이래. 그럼 5개로 하면 창피하잖아. 그럼 나 7개야. 여유 있다. 한가하겠다. 그 집에서 뭐해? 이러는 거야. 그만큼 똘똘 뭉치는데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송철호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몇 년생이에요? 49년생이죠. 네. 1년 후에 전쟁이 터지죠. 이 사람이 태어난 게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가지고 이교 사변을 통해서 엄마를 잃었어. 그래가지고 어디다 의탁을 했냐면 저기 전라도 순천에 있는 그 외할머니 집에서 자란 거야. 그러니까 많은 울산 시민들은 경상도 사람들은 송철호는 어디 사람이다?
아니야, 아니야. 전라도 사람이다 하는 거지. 알려주라고. 응. 응. 그래서 안 찍어. 전라도 사람이라 해서 여태까지 떨어진 거야. 6번째.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이크 잡고 억울해. 떠드는 거는 나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응. 내가 6.25 동날 맞아가지고 그 피덩이 같은 걸 갖다가 외할머니 걷어서 그래서 전라도에 있었던 겁니다. 응. 아무리 그렇게 맞아. 외쳐봐도 응. 자식 사쿠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사쿠라. 응. 사쿠라가 뭐예요? 사쿠라가 벚꽃이야, 벚꽃. 왜 벚꽃을 사쿠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주간. 송철은 그렇게 이 지역 출신 지역 때문에 굉장히 이 울산 관역 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인물 인지도를 높여봤지만 참 비운의 정치 입문자다. 참 안 됐지.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심왕구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시장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들 좀 찍어달라고 해서 그게 바로 읍소 전략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당선을 한 번 됐다. 그 다음에 바로 떨어졌어. 한 번 해먹고. 별로 못했네. 그때도 이 사람이 맞붙어가지고 떨어진 거야. 참 이 사람만 만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호구라고 보는 거야. 호구. 호구. 아이고 얘하고 나하고 붙었어. 아이고 난 당선이네. 또 그 맞았고. 그래서 참 예측 여론조사라는 게 있어요. 여론조사.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우리가 그러죠. 신뢰 수준 95%. 네. 그 다음에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3%.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죠. 예를 들어서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이 조사의 그 결과가 똑같은 걸 100번 하면은 100번 하더라도 95번은 이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95%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3이다. 어떤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다.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게 정확도가 이 모집단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사 범위가 좁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3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박명호라는 사람이 이 출구조사가 아니에요.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49%다. 그 다음에 송초라고 하는 사람이 46%다. 박빙이죠. 그러면 박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3%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3.3%이다라고 할 때는 49에서 마이너스 3.3을 해줘야 돼요. 네. 49 플러스 3.3은 52.3에서 49에서 3.3을 빼면 45.3. 그러니까 52.3에서 45.3 범위 안에 든다라고 하는 거고 46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3.3을 더해주면 49.3에다가 빼면 42.3% 7% 이 안에 드는 거기 때문에 이 겹쳐요. 이게 겹칠 때 우리는 초박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사람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박빙해졌어요. 누가 우세했냐면 박명호가 우세한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뒷면을 한번 보자. 참 친절하게 이렇게 뒷면까지도 이렇게. 자, 기사에 나온 내용을 한번 뽑아왔어요. 많이 줄였어요. 자, 울산에서 선거 혁명이 일어났다. 4년 전 19대 총선과 2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과 시장, 구청장, 시의원을 독식하며 형성된 새누리당 왕국이 일부에 무너진 것이다. 울산 6개 지역구 중 새누리당은 3석을 내줬다. 중구에서 정가변 후보만이 이려다야 구도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당선됐고 이게 우리 동네예요. 남구갑 이채익, 그다음에 남구울 박명호 후보는 개표가 진행된 한때 무소속이나 더민주 후보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게 박빙이라는 거예요. 들쑥날쑥한 거야. 막 계속 엎치락 덧치락 한 게 열 몇 번 했었대요.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일부 후보를 친박이라는 이유로 공천하는 모습을 보이며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실제 이랬어요. 뭐 울산만 그랬어. 그러한 생각이 여전히 강해 이 같은 여론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과거처럼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표로 심판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징후가 선거를 전후해서 곳곳에서 나타났다.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그 정도는 더 심각했다.
노동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총선에서 정부의 노동개혁 강행과 재벌 대기업의 행포에 표로 응답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자,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남구을에서도 비록 새누리당 박명우 후보가 42.97%로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무소속 송철호 후보 40.64에게 한때 뒤지며 진땀나는 승부를 펼쳤다. 7.8기 7번 도전한 거예요. 7.8기로 박명우 후보에게 서력을 벼르던 송철호 후보는 또 한 번 고배를 마셔야 했다. 더민주 임동욱 후보의 가세가 없었다면 사실상 새누리당 박명우 후보가 패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참 아쉽죠? 자, 밑에 한번 볼까요? 남구에 선거인수가 12만 6천, 투표수가 7만. 새누리 박명우가 얻은 게 42.97, 무소속 송철호가 얻은 게 40.64. 표 차이가 1620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운데 낀 더민주 얘하고 저걸 하려고 했었어요. 통합, 야권 통합. 근데 지가 될 줄 알았다는 거야. 더민주가. 그랬겠죠. 자기는 얘는 젊은 당을 애야. 뛰고 왔으니까. 얘는 젊은 애라고. 이게 11,000표 아니에요. 얘가 가져간 게. 1600 차이로 떨어졌는데 이게 바로 운이다. 참 아쉬운 결과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사주를 직접 한번 풀어보자. 사주를 뽑아보니까 신묘, 기해, 경진, 기묘. 자, 해월의 경진일주. 자, 인성이 쫙 둘러싸져 있다. 그죠? 자, 인성이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금이 어떨까?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보자. 인성이란 건 뭐예요? 수용성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탁이 들어올까? 정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이게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 해자 축월에 초입에 들어갔다. 입동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다. 따라서 인성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세력보다는 나를 음해하고 해코지하고 나를, 내 아성을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대다수일 거다. 자, 그래서 경금이 오로지 바라볼 곳은 어딘가? 뭐가 많은 거죠? 이 사주에서 토가 많은 거죠. 자, 토대금매란 말이 있다. 토다금매란 게 뭐죠? 토가 많으면은 금이 묻힌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금이란 거는 묻히는 걸 싫어해. 그래서 이 토를 자꾸 벗겨내야 돼. 벗겨내기에 가장 좋은 오행은 뭘까? 바로 목이다. 이 사주는 목이 용신이 된다. 그럼 그러면은 희신이 뭐가 되죠? 화가 되죠. 왜? 화는? 금한테는 화가 하나도 추워서. 그렇죠. 추워서. 조우로. 그러니까 이 목을 누구로부터 살려야 돼요? 금으로부터 살리고, 이 계절적으로 우리가 입동이 지난 이 경금이 바라는 거는 화다. 근데 화가 있어 없어? 없다. 참 아쉽다. 근데 올해 병화가 천간에 낀다.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손처럼. 자, 기축, 기사, 병진, 을미. 참 반갑네요, 병진. 이번에 300명 당선자 중에서 병진일주가 상당수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 중에서 심상정 국회의원도 병진일주죠. 심상정 국회의원의 그 생년월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된 거하고 직접 나한테 상담을 한 거가 틀려요. 그래서 59년생이라고 돼 있는데 틀리더라고. 기유라고 돼 있더라고. 그건 틀려. 그분도 병진일주예요. 자, 이 사주를 한번 보면은, 자, 이 사람은 병화가 의지할 때라고는 을목밖에 없죠. 근데 그 을목이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용신이 이렇게 가깝게 있다. 그 다음에 월이 4월이라고 하는 점은 매우 가상하다.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이 토들이 많은 바람에, 즉 설계되는 오행 식상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목이 절대 필요한 그런 사주다. 근데 그 목이 바로 일간 옆에서 딱 붙어서 병화를 생해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구조가 너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계절적으로 이 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병화에 힘을 얻는다. 어쩌면은 이 사람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왜? 이 사람은 왼쪽에 있는 박명호 씨는 이 사람은 조우로에서 약하지 않은 사주를 타고 나서 목화가 필요한 사주라면은 오른쪽에 송철호 씨는 이 사람은 신약한 병화가 인성이 필요하고 그 계절이 비겁으로 채워져 있는 어떤 게 더 안정적일까요? 신약한 사주가 더 안정적이다. 살아가는 데는. 그러나 큰 일을 하기에는 신약한 사주는 항상 그거예요. 큰 일을 하기에는 그야말로 신강한 사주에 좀 뒤질 수밖에 없다. 어쨌거나 그 운을 한번 보자. 자, 왼쪽에 있는 사주는 66세예요. 그러면 사화 대운이 들어왔는데 그게 언제부터 들어왔는가? 개수 대운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화 대운을 따져보니까 2016년 올해 3월 13일 날인데 만 하루밖에 안 걸린 거예요. 하루 열흘밖에 안 된 거예요. 뭐가? 사화 대운이 시작된 지. 근데 이 사주에서 사화는 사의 충이죠. 월지의 충이 돼 있죠. 이 사화는 목이 그야말로 금이 있다면은 사화는 금한테 묶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는 금을 제어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지지에 금이 없다는 게 그래서 이 사화가 지지에 있는 묘목들에 의해서 상을 받고 있는 그런 구조. 어쩌면은 아주 탄탄한 용신과 희신이 함께 너 잘 만났다 하는 그런 상황. 2016년 올해부터 사화 대운이 시작되는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애양관도 올해 운이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3월 28일 날로 바뀐 거예요. 대운이. 자, 목화용신인데 지금 68세예요. 68세에 보니까 임수 대운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이 송철호 씨 사주는 한번 봤죠? 임수 대운이에요. 자, 임수는 어떻게 되느냐? 을목 용신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일간 병화한테는 치명적이다. 참 임수는 어쩌면 바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임술 지지에 있는 술토까지도 반영을 해본다면은 진술충해가지고 몸이 굉장히 바쁘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대운을 5년씩 나눠서 보지만은 천간과 지지를 함께 보는 습관도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개사의 사화를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임술의 임수를 얘기하는 거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쩌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주가 올해 병화의 운을 맞아가지고 병화는 이 목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탄탄하게 오히려 왼쪽에 있는 병화보다도 그러니까 올해 이 박명호 씨의 천간에 병화가 들어온 천간의 기운보다도 오른쪽에 있는 병화의 기운이 더 작동을 잘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햇빛 쏘이는데 나가서 내가 햇빛에 노출되지만은 어느 쪽은 그늘진 곳에서 햇빛을 바라보는 거하고 직접 햇빛을 갖다가 쐬면서 그럼 뭐 선탠 하는 거하고는 입장이 좀 틀린 거다. 왼쪽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경우다. 그늘진 곳이다. 그러니까 추워서 필요한 거지. 오른쪽은 추워서 필요한 게 아니고 신약하기 때문에 정말 에너지로서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송철호 씨가 오히려 올해 병신년의 병화가 더 아주 고맙게 잘 스며드는 정말 땡큐하는 그런 기운이다. 물론 왼쪽에 있는 기토나 이런 것들이 습토기 때문에 병화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 습토가 젖어 있는 걸 갖다가 말려주고 그 다음에 신금을 잡아주고 경금 또한 눌러주면 그것 또한 나쁠 건 없죠. 자, 이런 미세한 차이. 자, 지지 한번 신금을 보자. 자, 지지 신금을 보니까 신금은 지지의 신금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박명호 씨한테 이 사람한테 신금이라고는 재물의 지출이죠. 그렇죠? 비거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오른쪽 송철호 씨도 이 신금은 뭐예요? 편재운이죠. 편재운도 재물의 지출이죠. 두 사람의 재물의 지출운이 똑같이 이렇게 걸렸다. 참 이 사주가 어떻게 한다면 신약하고 신강하고 요 차이가 있을 뿐 우리가 희용신이 같고 그 다음에
대운의 환경에서도 천간이 같죠. 대운의 천간. 무토부터 시작하잖아. 무정병을 갑개임 네. 같죠. 네. 지지만 틀리죠. 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살아온 거 한번 볼까요? 목하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송철호 씨 한번 볼까요? 18세부터 목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정묘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충분하게 공부를 했겠죠. 목화 계속. 그다음 축토 때 완전 죽 먹었죠. 그다가 다시 간목으로 살아나가지고 그렇지만 그 이후로 53세서부터 자수나 개해 임술은 이제 끝났죠. 이 얘기를 내가 해줬어요. 누구한테 참모한테도. 그리고 이 양반은 목화용신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나도 병진일주에 목화용신 아니에요. 그럼 아이고 회장님 하면서 쫓아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차 좀 줘. 일반 차 말고 이래요. 그럼 그 뭐 좋은 차례. 그만큼 아주 이렇게 용신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땡기는 게 있어요. 서로가 교류되는 게 있고 느낌이 이렇게 통하는 상통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너무 반가웠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 내 고문이니까 항상 뭐 아쉬운 거 있으면은 이런 상황 설명하고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4월 10일 되면은 저 장애인이 행사를 해요. 4월달 되면은 그럼 이제 비장애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탁구를 갖다가 하지. 그럼 거기에 이제 상품이 걸리고 점심을 뭘로 줄 건지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을 오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상품을 뭘 줄 건지. 자전 오는 사람 와라 막 할 필요가 없어. 상품을 거기를 가면은 충분히 준다. 뭐 요만한 건덕지라도 요라도 준다 하면은 이것 때문에 오는 거야. 그 노인애들 많잖아. 왜. 거기는 이제 장애인 체육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 보치아라고 알아요? 보치아? 일반 사람들 모를 거야. 이 공이 모래 주머니가 들어 있어. 그게 이 가죽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어. 이걸 얼마큼 멀리 던지나. 이걸 못 던지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던지냐면 이렇게 애들 미끄럼틀 같이 이렇게 홈이 있어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요거다 이렇게 얹어 놓는 거야. 그럼 요걸 갖다 조정을 해. 그럼 이게 공이 굴러가잖아. 굴러가면 상대방 공이 아파가 있다. 그럼 그걸 딱 치면 그 상대방 건 죽는 거야. 이게 세계 대회예요. 이 보치아가 세계 패럴림픽의 종목으로 돼 있어. 근데 거기에 울산의 이 친구들이 항상 금메달 따고 했어. 그러니까 그 보치아라는 거는 아주 인기 종목이라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보치아 패럴들이 장애인들이 같이 시합을 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울산 선수만 이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세계 1위예요. 양궁 같은 거. 그런데 이 사람이 송철호가 많이 협조를 해주는 거야. 그 보치아 공이 일반인들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비싸요. 예. 그런 걸 갖다 사준다든지. 그러니까 기토가 두 개나 되니까 착해 사람이 많이 착한가 봐요. 오른쪽이 네, 송초로 얘기죠? 송철호 얘기하는 네, 거야. 기토가 두 개나 되니까 착하다고 착하다고. 토가 이렇게 많잖아. 네, 그러니까 이 박빙에 초박빙에 해가지고 언제 결정이 났냐면은 그날 아침에 결정이 났어요. 당선 유력부터 이래가지고 당선대까지 참 엎치락 초박빙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면 꼭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 위대한 국민으로 시민으로 태어남을 함께 축하하고. 그나마 올해 그래도 박빙으로 간 거는 그 전에는 제대로 깨졌었어요. 그러면 제대로 그러니까 깨지죠. 근데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병화운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좀 살아난 거구나. 그때 그래도 참 병화가 왔는데 두 사람 전부 다 그야말로 지옥에 갔다 온 거죠. 이 사람이 막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박빙으로 가가지고 이길 거라고 생각 나는 깃발 꽂으면 여기는 무조건 되는 데야.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고춧가루 끼듯이 들어왔어? 범민주가 딱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총 참모가 계속 그 유세 중에서도 저한테
문자가 오고 선생님 지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보고하는데 야권 안 하면 안 된다. 방법은 송철호가 그 매우 위기에 몰려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주를 갖다 비교해 보면서 참 이렇게 운이 나쁜 사람이 떨어진 사람이 똑같은 용신 운에 희용신이 그야말로 개수 운에다가 사화로 넘어간 지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되는 그 운이 뭐 얼마나 작동하겠어. 결국은 올해 운이다. 그럼 올해 운이 똑같이 작용할 텐데 어쩌면 안정적으로 갈 거는 송철호인데 이렇게 당도 당이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개입함으로 해서 완전 판세를 영 뒤집어버린 정말 좋은 호기를 놓친 적이다. 여기까지 질문 요 내용 중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릴까? 근데 이 사람은 자, 지금 7번째 나온 건데 왜 이렇게 나오고 싶어 하나? 돈이 있어서. 응? 돈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왜냐면 자기는 이제 몇 프로 이상은 15%인가 하면은 선거비가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 손해 볼 게 없죠.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변호사 할 때도 유리는 하겠네요. 떨어져도. 네, 인지도가 높으니까. 네, 네. 여기서 이만큼 나왔어요. 이게 30몇 페이지예요. 이만큼 작 25페이지 줄었구나. 그다음에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어요. 누가 정세균 씨 정치 1번지. 1번이네. 박근혜가 있는 청와대에서 오세훈을 누르고 당당하게 4선인가 5선인가 우리 집안 회장이에요. 축하드려요. 근데 이 사람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짜. 진박이 아니고 네. 아주 겸손하고 이 사람을 갖다가 뭐 대권 차기 주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대권 그렇게 욕심 없어요. 여기 족본가요? 아니 이거 정씨. 이거 저 매월 회보. 정세균이구나. 내 손주예요. 손주. 내 손주. 네. 그냥 문자로 왔더라고. 종로구에 뭐 사시는 분들은 뭐 응원 좀 해달라고 뭐. 카페도 다음 카페도 있고. 예? 다음 카페도 있네요. 정치네. 네, 내가 정치 운영하고 있어요. 정보가. 선생님 그러면 송철호 이 사람이 이렇게 국회의원 나고 돈도 돈이지만 이 사람 식상 때문에 식상에 식상 때문에 특히 상관이 좀 상관이 가지고 강해서 자기는 막 너무 안 드러내놓고 못 견디나 그렇죠. 보지. 근데 이게 저 사주가 좀 강했더라면 강했더라면 이 지금 운이 발복하는 운이거든. 그러면 화가 강했다면은 수가 들어와서 얼마나 좋겠어요. 관운도 있고. 근데 이 임수 자체가 관운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 왼쪽에 박명호 씨는 사화 자체가 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관운을 타고났다고. 근데 그 작용은 완전히 관운이 유리한 쪽은 아무래도 신약한 사주보다는 신강한 사주가 관운이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주변에도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합격 여부를 이제 물으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만 잘하면 되는 거. 나만 잘하는 시험에 대해서 합격 여부를 알려주는 경우. 그건 뭐죠? 나만 잘하면 되는 거. 네. 운전면허 시험이죠, 그죠? 자격증. 무슨 평가죠 이게? 절대평가. 예,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그다음에 나만 잘해서는 안 돼. 나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누구보다 더 상대보다 우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상대평가라고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합격론을 갖다 보는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구민 시장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이런 것들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대평가에 해당한다. 그래서 박명호 씨 보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절대운과 1번에 해당하는
절대 운과 운의 평가, 그 다음에 상대 운을 평가해 줘야 돼요. 자, 절대 운 평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신이 여기서 본다면은 목화용신인데, 자 한번 볼까요? 오화대운을 한번 볼까요? 오화대운 간목이죠. 자, 51세의 대운의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천간에 용신이 떴고 지지에 비겁이 떴죠. 희신이 떴죠. 이 기운은 가보라고 하는 거는 오화 중에서 병호 다음으로 좋은 거예요. 병이다. 근데 이 병호는 전부 다 겁재로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수가 들어오게 되면 우르르 무너지지만 이렇게 갑오 대운이 될 때는 물이 들어오더라도 목이 충분히 빨아먹고 네. 그거를 화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틀리다. 그래서 절대운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51세 때 찾아왔다면 나는 당연히 당신보다 더 좋은 나쁜 운, 좋은 운이 있겠냐, 이렇게 나 얘기한 기억이 나요. 네. 이 사람이 산모진들하고 여럿이 왔었어. 와가지고 뭐 음료수도 들고 오고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 여기 옆에 앉았던 기억이 나. 그다음에 참모진이 이렇게 있었고 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까지 왔어요? 울산에 있을 때 울산. 아, 울산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당신보다 더 좋은 운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껏 고무됐죠. 근데 이제 상대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운은 절대운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하더라도 이 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절대 평가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무조건 합격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 평가가 됐을 때는 상대방 운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 사주 가져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져왔는데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게 실제 이 사람이 태어난 상년인지 모르겠다. 그야말로 호적에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근데 딱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하고 잽이 안 돼. 그때도 이 사람은 승승장구했어. 그러니까 시장 선거에서 뭐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2년 동안 몇 대 해먹은 거예요? 12년 동안 해먹었죠. 2002년부터. 30까지. 이 사람은 아마 2002년인데 아마 내가 1000번대가 내가 상담한 게 2000년 1월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대니까 이게 요때 처음으로 울산시장 나올 때 아마 나한테 온 것 같아요. 그러네. 2002년부터 시작해 시장을.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서 송철호 씨는 천연운 참 잘 흘러가고 있죠. 말년운에 이렇게 관운이 오면서 이 관운을 부르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릴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이 관운이라고 하는 거는 병화 입장에서 물이죠. 근데 물을 갖다 제어할 수 있는 게 토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5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습토인지 그 물을 갖다 제어할 수 없는 습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토가 5개 있기 때문에 능히 이 수기운을 막을 수 있다는 은연 중에 자기 은연 중에 그거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심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관운이 오게 되면은 사실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잖아요, 직장. 그때 벼슬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관운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됐나? 분명히 나쁜 거죠. 관운이라고 하는 거는 약한 사주에서는. 그런데 관운에 어떨 때 승진하고 막 그랬어요. 관운에. 역시 남자한테 관운이라고 하는 거는 벼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어떤 욕구, 그건 남자한테는 관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재운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역시 참을 수 없는 욕구로 인해서 여자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남자들은. 또는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든지. 관운이라고 하는 거는 자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운을 보게 되면은 돈이나 여성, 처, 배우자. 남자들한테는 이런 거죠, 이런 거다. 그 나머지 인성과 비겁과 식상은 어쩌면은 무시하고 산다. 근데 여성들은 그보다는 인성과 비겁과 식상을 더 위주로 산다. 그러니까 남성은 재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여자는 인겁, 식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좀 남자와 여자의 이 삶의 형태가 좀 관심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오로지 인생이란 건 뭐예요? 식구들한테 뭘 먹여 살릴까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그건 사실 생각이 없어. 나는 야 오늘 뭐 하면 먹을까? 점심 때 뭐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남자는 아마 없는 것 같아. 아이 뭐 된 대로 먹지 뭐. 라고 하는 거죠. 또 질문. 자 우선 쌍둥이 사주. 자 쌍둥이 사주에 대해서 그때 명수 선생 참석했었네? 아니요. 참석 안 했죠. 저는- 두 사람 안 했죠. 그 자료 좀 보내줬어요? 아니요. 왜 안 보내줘? 제가 정리를 못해요. 아 정리를 못해서. 네, 음성 녹음은 오긴 왔는데 여기서는 안 켜지죠. 녹음이랑 네, 그건 보냈어요. 여기서 안 켜져서 못 들었어. 그러면은 이 두 분을 위해서 지금 리아 선생님이 대신 강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래 또? 아이 저 멍석 굉장히 좋아하네. 너무 그럴 줄 좋아. 알았어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쌍둥이 사주 분석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사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틀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게 2000년도 무렵일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합으로 간다. 합은 그러니까 천간의 합은 천간의 합대로. 그 다음에 지지는 육합. 그래서 육합이 축인 빼놓고는 전부 다 11로 구성되어 있죠. 자 우선 인은 뭐하고 합이죠? 해죠. 인해. 요거 합해서 뭐예요? 11이죠. 그 다음에 묘는 신문. 묘신. 무엇이? 이게 7이고 이거 2죠. 그래? 진은? 진유죠. 요거는 8하고 3이죠. 묘술이죠. 요건 아니에요. 그래서 술이면 9가 돼야 이게 11이 되죠. 네. 전부 다 11, 합계가 11이 되는 거예요. 합계가 그 다음에 사는 뭐죠? 사신. 사신이죠. 이거 7이죠. 합해 7이죠. 5는? 오미. 5하고 6이니까 이것도 역시 합해서 11이죠. 그 다음에 요거지.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가 있나? 자축. 자축. 요것만 빼놓고는 10하고 요거 10이죠. 그래서 지지는 이런 관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박명호 거에 대한 합을 보자. 그럼 갑목이죠. 시간은 갑기하고니까. 그 다음에 을이죠. 그 다음에 갑이고, 그 다음에 병화가 되죠. 지지에는 묘목은 술이죠. 묘술이 되고 진유가 되고 해는 인이 되죠. 묘술. 그 다음에 묘는 역시 묘술. 자 이렇게 병술, 갑인, 을료, 갑술이 둘 중에 하나는 누굴 거다. 그런데 그럼 원사주 그러니까 신묘, 기해, 경진, 기묘는 첫째이냐 둘째이냐 이거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애를 갖다가 우리가 언니 또는 형이라고 하지만은 외국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생성되는 위치는 거꾸로 다 하는 거예요. 생성되는 거는. 그러나 그게 뭐 얼마나 많이 차이 나겠어.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원사주는 누구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바로 십성이 등장한다. 자, 이 사주에서 합의된 사주에서 한번 본다면은 굉장히 비겁이 강하죠. 비겁이 강하죠. 네. 근데 이 사주는 비겁이 강해요? 안 강하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비겁이 강한 애가 누구냐? 라고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사주에는 있는데 이쪽 사주에 없는 거 그런 게 있죠. 그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는 왼쪽엔 관이 없죠. 근데 이 아이는 유금이 있죠. 자 유금을 우리는 편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편간을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편간이라는 건 뭐예요? 칠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칠살. 우리가 칠살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7가지의 살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죽인다는 거예요. 7가지 형태로 죽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태형, 때려서 죽이고, 그 다음에 칼로 자해해서 죽이고, 묶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앉아서 기아로 해서 죽이고. 자주간 사람 죽이는 방법을 7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편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나쁜 걸로 봤어요. 편간을. 근데 요즘 와서는 좋게 해석하게 되면은 관이 치우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이 치우쳤다. 관이 치우쳤다는 건 뭐냐면은 누가 그렇게 너 힘들다 하면 그만두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네가 해? 그걸 놓지 못해? 라고 하는 게 바로 편간이다. 그래서 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일간을 극하는 거야. 나를 극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즐기는 게 바로 편간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스러움이다. 집착.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누구죠? 바로 박근혜. 무인일주죠. 무인일주가 바로 이 편간의 대표적인 거예요. 참 못 말린다. 따라서 요즘에 선거 결과 이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즉시하시고 국민의 민의를 올바로 캐치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면 잘하면 되지 않냐 했더니 나는 옆에서 그거 보면서 아이고 사주가 바뀌어야지. 이 생에서는 끝났다. 야. 오히려 더 실사를 작용할지도 모른다. 그래 여태까지 5가지 방법으로 민의를 죽였는데 나머지 2개가 더 있지 이러는 거죠. 아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만들어내서 창조. 철저하게 응징하려고 하는. 그래서 통합은 물 건너갔다. 그럼 캐스팅 보드라는 건 뭐냐면 캐스팅 보드가 뭐예요? 문고리예요. 문고리. 문고리를 갖다 어디를 잡냐에 따라서 이 문고리를 잡으면 이 문이 열릴 거고 이 문을 잡으면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하려면은 뭔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법안이 이제 단독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캐스팅 보드라는 거는 어느 문고리를 잡을 거냐. 그러니까 민주당을 잡을 거냐. 누구야? 저 안철수. 국민의당을 잡을 거냐. 이게 캐스팅 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임덕이라는 게 뭐예요? 덕. 임기 말기.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가는 오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막 뛰어가서 하는 건데 레임덕이라는 거는 이 오리가 뒤뚱뒤뚱 하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한 건데 레임덕에 걸린다. 그럼 탄핵까지도 간다. 그래서 조기에 대선을 치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탄핵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예전에 마을학교에서 그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문직원 할 거랑 뭐 누구누구에서 4명 거 얘기하실 하실 때 때 탄핵까지. 그 사주가 맞다면 이 편관이 바로 탄핵이에요. 편관이라고 하는 게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그런 거야?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야당과 타협하고 대국민한테 이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동안 이 박근혜가 국민 여러분한테 너무나 죄송스럽고 자 불통의 정치를 한 거를 인정하고 앞으로 창조 경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벌 규제를 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경제 사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게 가야 하니까 그 사정을 바뀌어야 하는 거야. 그건 도저히 불가하다. 그렇다면은 올해 병화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지지 세력이 엄청 많은 거죠. 누가? 박근혜 무토가. 근데 이 신금이 오게 되면은 인신충이죠. 올해 몸이 엄청 바쁜 거예요. 바쁘게 되는 거예요. 박근혜가. 그렇게 되면은 이 신금이 이 인물을 갖다 공격하기 때문에 바로 식신으로 작용하잖아요. 식신.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거다. 그래서 탄핵까지도 갈 우려가 있다. 자, 그렇다면 지지를 한번 보자. 지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임수의 그거는 정화죠. 그 다음에 개수가 뭐죠? 개수의 무토. 정무기 경신 임개 이렇게 갔는데
이걸 딱 써놓고 보니까 진유의 사신의 오미의 미신 그다음에 오사진 그다음에 묘 이렇게 딱 써놓고 봤어요. 대운도 원국과 같이 이렇게 합으로 가야 되는 건가 했더니 여기서 이상한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내 혼자서 이걸 궁리한 거예요.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이거는 방향이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흘러가고 천간은 이거는 묘진사오미 이렇게 흘러가죠. 이런 대운은 없다. 이런 대운이 있을 수가 없죠. 네. 우리가 역행이든 순행이든 같이 가는 거지. 같이 가는 거지. 한 대운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원국은 그렇게 합으로 해서 천간합이나 그다음에 지지의 육합으로 해서 사주를 만들 때 그건 정확하게 들어가더라. 그렇다면 이 우는 뭔가? 아까 그 사주 합으로 만들었던 사주가 한 불문에 아까 병술 갑인 을류 갑술. 갑술 동맹우가 쌍둥이라면 그거죠? 그렇죠. 자, 이 사주에서 이 사주가 실제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래요? 2006년도예요. 병술은 그죠? 2006년도. 네. 없는데. 병술에 병술에 갑인 월이 있죠. 이건 당연히 있지. 갑이는 없어요. 없어요? 네, 갑오. 오가 있죠. 자, 갑이는 없단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만사력에 실제 등재하지 않은 가상의 공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사력에 의한 사주를 나타낸 게 뽑은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박명호 사주는 있죠. 네. 만사력이 있어요. 네. 이건 없다. 그렇다면 없어도 가상 공간으로 나왔다면은 이게 여자라면은 연간이 병화하기 때문에 역행이죠. 역행이면 어디서부터 역행이 되냐면 바로 갑인부터 역행을 적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축, 임자, 신해, 그다음에 경술, 기호 이런 식으로 적어라. 자, 그다음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 기준으로 대운수는 어떻게 할 갑인의 건가? 기준으로. 대운수는 요때 대운수가 얼마예요? 이 사주의 대운수 대운수. 네. 1세 대운. 9점인가? 빨리 찾아봐요. 만수리. 네. 51년. 플러스 9.2. 플러스 9점이죠. 자, 9점이에요. 자, 9점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몇이 돼 있죠? 옆에 합쳐가지고 10.5니, 10.3이니, 10.1이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대운수가 몇이냐 이거지. 여자의 대운수 바로 옆에 있는 거 옆에 9.2. 있는 거. 예? 마이너스 0.9. 0.9. 요 합해서 몇이에요? 이건 10.1이라고 하는 거예요. 10.1. 10.1이라는 하고 하는 이 대운수의 10.2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아까 10일에 31일은 안 되고 31일 거다 하는 거죠. 뭐가? 고 월건이 한번 쉬어봐요. 월건이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면 10.4일 때는 이게 며칠이냐? 30일이 넘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10.3은 10.2는 10.1은 10.0은 며칠이에요? 딱 30일이죠. 30일이요. 30? 네, 30. 30? 네. 30일이지만은 시간이 30일보다 넘었다는 거예요. 네. 시간으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10.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합의된 거는 요게 합이에요. 0.9를 취하는 거예요. 0.9를.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가상에 이게 이게 사주니까. 예, 가상의 사주니까 대운수도 합을 만들어줘야 된다. 대운수도 합. 그렇죠. 그래서 요 운은 요 대운수는 여자의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대운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걸 갖다가 깨우칠 때까지 상당한 많은 데이터를 검증하고 직접 해보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자신 없는 거는 이 대운이 그대로 적중할까. 또 하나 우려는 본 사주에 나타나 있는 대운대로 가는 건 아닐까. 이거는 아직 확인한 바는 없다. 그러나 내가 확인한 거는 이건 100% 맞다. 100%가 안 맞는 건 취급 안 하니까 맞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주와 합의된 사주의 특징이 완전히 틀린 경우는 적중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쌍둥이 사주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철학관에 가서 약 올리기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가서 쌍둥이 사주인데요. 가서 어떻게 하는가 잘 봐라. 전부 헤맬 거다. 운수 없는 날이라고 욕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옛날 배운 거 선생님 없어요. 배운 거 예. 없어. 그냥 질문도 안 해보셨어요? 했어요. 그냥 똑같은 사주로 한다는 거야. 난 그럴 리가 없다. 완전 틀린데 성향이. 그럼 삼둥이 사둥이 얘는 참 그게 문제라고. 그거는 사두. 그러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돼. 매란 뭐 누구도 무슨 죽? 국주, 매란국주.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만세, 새쌍둥이. 송일국 아들들. 참 그런 경우는. 그래서 옛날에는 쌍둥이 사주 상담할 때는 한 사람분만 받았어요 내가. 한 사람분만. 근데 애들이 똑같은 옷을 갖다 입히잖아요 쌍둥이들은. 이렇게 얼굴 형태가 다르고 십성이 다를 경우에는 즉 이렇게 합의된 사주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각자. 취향에 맞. 내가 어릴 때 내 동생하고 나하고 1년 8개월 차이인데 늘 옷을 똑같이 해 입히는 거야 엄마가. 그게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 털 세탁도 똑같이 뭐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니들 쌍둥이냐 이래. 내가 형인데 아니야 내가 형이에요. 이러지. 꼭 쌍둥이로 보는 거야. 그랬던 기억도 나더라. 엄마는 한꺼번에 2개씩 사니까 좀 싸게 샀을 텐데. 그런데 그땐 전부 다 그럴 떴어. 수도 있고. 이게 뜬 거야 뜬 거. 뜨개질한 거. 그치 옛날엔 그래. 이 모양도 똑같아. 왜 굵은실 있잖아. 왜 굵은실 이렇게 나오는 털보다도 딱. 대반이지. 근데 이란성도 성격이 다 전혀 틀린 것 같던데. 그러게 틀린 경우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 같은 경우는 뭐 같은 하나만 가지고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그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쌍두에 대해서 일란성 집중적으로 이란성 구분하지 말아야 되겠네. 집중적으로 무조건 합으로 해야 돼. 아니 물어봐야지. 다른 애 틀린 애 일단 보러 오면 둘이서. 일단 쌍둥이라고 하면은 성별이 같다면은 이렇게 딱 해놓고 이게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거지. 얘가 고집도 세고 그야말로 을류일주잖아요 아까. 이 합의된 그런 경우에는 이 유금이 편간을 작용한다고. 그럼 이렇게 나란히 자란 뱃속에 있었는데 그래도 둘이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똑같이 적용하면 돼.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냥 같은 명시로 가요? 이렇게 아니. 합으로 그것도 가요? 틀리다면은 그럼 다 합으로 보라. 틀리다고 하면 그냥 물어봤을 때 그냥 틀리다 그러면 다 그냥 합으로 무조건 보고 그냥 일란성 이란성 구분하지 말고. 말고 합으로 보는구나. 그다음에 오늘의 사주. 성격이 다르다. 자 오늘 사주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 그거는 자 70년 남자 사주 한번 볼까요? 불러볼까요? 기유, 병자, 기유, 병자, 이모, 갑진. 갑진. 10대운? 10대요. 네.
20, 30. 올해 48이죠? 네. 플러스 입춘절. 40에 50. 임신금대운이네요. 그죠? 네, 신금 임신해서 신금. 네. 오케이. 여자사죠? 개추, 무, 개추, 모, 기묘, 기묘, 임신. 몇 대운이죠? 9대운. 19, 임신? 29, 이것도 39, 49. 44세예요. 기미, 경신, 신유, 엄마가 보고 왔어. 김술, 개해. 44세니까 임술에 임수에 술토하고 맞붙어 있는데 올해 2016년 9월 24일부로 술토로 가죠. 오케이. 자, 대운 교체 시기를 강조한 사람은 우리나라 나밖에 없어요.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운 교체 시기를 갖다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정확한 그 기간을 뽑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지금 상담할 때 이 대운이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대운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죠. 이거 들어야 돼 하는 거 명식 이제 명식 타령하고서 네, 지금도 헷갈려가지고 네, 틀렸나.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이다. 오늘 이 사주의 포인트가 바로 이 대운수예요. 이 사주의 포인트가. 자, 올해 병신이 왔죠. 병신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작용은 이 병화나 신금에 의해서 작용이 될 거다. 그러면은 임수에 의해서 또는 기토에 의해서 이거 먼저 딱 보는 거예요. 보니까 우선 이게 희용신이든 아니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은 먼저 희용신을 먼저 보고 하지 않아요. 일간과 바로 이 세운과 이렇게 딱 대비해 본다. 그렇다면은 이 신금의 작용이 상관이죠. 상관이라는 거는 이 여자한테 이동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바로 간파한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오겠나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겠나 또는 왜 왔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화를 보게 되면은 이 병화가 이 사람한테는 여자한테는 뭐예요? 인성으로 작용하고 이 남자한테는 뭐로 작용해요? 편제로 작용하죠. 편제로 작용해요. 자, 이 편제로 작용하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약한 사주라면 이 편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약한 씨 안 좋아요. 약한 사주라면은 이 편제가 나쁜 거죠. 돈이 그야말로 고갈이 될 지경이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희용신을 보는 거예요. 자, 남자 사주 한번 볼까요? 임수가 자호를 얻었다. 이거는 완전히 정말 다행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하더라도 당당한 용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자수가 유금의 도움을 받고 있죠. 유금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임수는 자수의 월령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실지를 했고 세력도 없었지만 이 자수의 용신만큼은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사주의 용신은 신약하다. 신약한데 용신은 유금이다. 그런데 이 자수 금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금은 그야말로 임수 입장에서 임수를 도와줄 때 이 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설기가 많이 되는 식상이 많을 때 이 금의 위력은 더 발휘가 된다. 자, 자수는 뭐예요? 바로 재성이 많을 때, 이 사주에 재성이 많을 때, 즉 식상보다는 식재를 봐서 식이 많다면은 유금이 그 용신으로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할 거고, 만약에 재가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비겁이 더 큰 작동을 한다. 희신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용신과 희신을 함께 불러서 희용신이라고 하지만은 그 작용은 사뭇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신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희신보다는 나은 대접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원국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오행이 더 크게 작용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박, 친박, 뭐 해바라기박 뭐 이렇게 있지만 정말 나를 박근혜를 갖다 좋아하는 놈들은 누구냐? 그걸 가르라라고 하는 거지. 저놈도 나를 바라보고 있고 저놈도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내가 어떤 게 더 쓰임새가 크냐? 자, 이 사주 보니까 식상이 하나밖에 없죠. 간목. 네. 그죠? 근데 바로 병화가 오화가 임수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이 경우에서는 유금보다도 자수가 더 빛난다. 따라서 비록 인성인 유금이 용신보다는 오히려 희신이 더 크게 작동한다. 그래서 자수가 더 큰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수예요. 자수한테 탁 네모 박수 치는 거야. 자, 왼쪽 사주 볼까요? 자, 5월이다. 5월인데 대본 딱 보니까 수들이 2개나 있어. 근데 5월을 바로 공격하진 않아. 자, 그런데 저기 연간에 있는 개수는 모터가 딱 막고 있고 점차 더워지는 이 5월의 왕지, 여름의 왕지. 여름의 왕지는 플러스 알파를 좀 해줘야 된다. 숫자상으로 본다면 당연히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되지만은 이 경우에는 바로 이 묘목은 묘신 합의됐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 묘목은 항상 오화를 상해주려고 한다. 그 다음에 껄끄럽다면은 이 임수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다. 자,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매우 중화된 사주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희용실 가리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럴 때 팁 뭘까요? 바로 계절을 봐라. 계절에다 플러스를 줘라. 그러니까 원령을 더 플러스를 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화 같은 경우는 오병기정이기 때문에 지장간이 어디에 걸터 있더라도 이 기토는 정말 오화 속에 인성의 뿌리를 깊숙이 낼 수 있는 그런 어드밴티지를 갖는다. 따라서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죠 여기서? 뭐가 없어요? 목, 수, 목, 다 화, 있어요. 토, 금, 수 다 있죠. 이런 사주가 참 좋은 사주예요. 이게 약하든 강하든 좋은 사주란 건 뭐냐? 그야말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그게 좋은 사주가 아니죠. 왜냐하면 치우쳤다는 거는 어떤 하나의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 속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와 똑같아. 중국의 어린애가 놀다가 우물 속으로 딱 들어갔대. 자꾸 더 이상 큰 물건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아이가 빠져가지고 몇 시간 만에 구출해내는 걸 봤는데 빼다 박지 못하는 거. 그런 경우는 나쁜 경우예요. 그런데 널찍한 공간에서 좀 웅덩이에 빠졌다. 그거는 뭐 스스로 기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중된 사주보다는 편중되거나 또는 편중돼 있는데 이렇게 대립된 사주는 또 사는 게 그렇게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편관과 식상이 대립하고 있는 경우, 반을 딱 일가는 기준에서 그런 경우 서로가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일단 약하지 않은 사주로 보는 거죠. 강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약하지 않다라고 본다. 그렇다면은 이 신금은 이 사람한테 좋은 작용을 할 거다. 올해 신금이 들어간 거. 근데 올해 병화가 들어온 거는 어떻게 볼 거냐? 약하지 않은 사주에서 병화, 이 정인은 정말 꺼리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인이 들어왔을 때 이 기토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유혹이나 현혹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게임에 빠지기가 쉽겠다. 모든 계획들이 엉그러지고 그 계획대로 추진했다가는 거덜난다. 그래서 애초에 세웠던 계획을 다시 전면 재수정해야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질 거다. 그 다음에 또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신금이란 거는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발돋웁니다. 다시 말해 용신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대운을 딱 보니까 임수예요. 임수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일단 더운 여름에 임수는 기토한테는 더없이 고마운 거다. 어쩌면 기토가 넓은 김의 평화라고 한다면 김의 평화에 뿌려지는 이 빗줄기와 같다. 자, 그래서 임수는 바로 정제가 된다. 그래서 천간으로 임수는 정제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근데 이 정제가 곧 있으면은 끝나죠. 네. 언제 끝나요? 9월 24일. 9월 24일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운이 끝난다고 하는 시점에서 이 신금이 들어오면서 이 변화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뭘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맨 처음 누가 여기 상담하러 왔냐면은 남편이 상담하러 왔어요. 남편이 상담하러 왔길래 부인의 사주도 운도 좋고 남편의 운도 좋죠. 지금 자, 계유, 임신 전부 다 좋죠. 대운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운이 좋으신 분이다. 자, 운이 좋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나쁜 걸 알려주면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걸 피해가는 그런 지혜. 근데 그게 좋은 운이다. 나쁜 운은 분명히 나쁘다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나쁜 경우라 본다. 그러나 귀인을 보더라도 귀인을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흉한 걸 보더라도 흉한 걸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차가 막 달리는데 절벽에서 돌멩이가 떨어져가지고 피해를 입는 거, 이런 것들이죠. 불가항력자라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때마침 어떻게 그때 내가 거길 지나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은 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범주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비가 온다면은 비를 갖다가 내가 안 맞으려면은 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거나 아니면 집 안에 있거나 체육관을 이용하거나 이런 등등. 자, 여기서 이제 부인의 이동수가 있다. 근데 그 이동수가 곧 끝난다. 따라서 이 이동수는 9월 24일 전에 모든 걸 완료하고 당신은 이 신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잡을 거다. 근데 이 새로운 계획이라고는 편인이기 때문에 정인과 편인의 계획은 어떻게 틀려요? 정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그 계획에 대해서 그래, 맞아, 당연히 학생 공부해야지. 그래, 대학 들어가면 네가 전공 찾아가야지. 전공 잘 마치고 나면은 취업해야지. 근데 취업이 네 전공을 살리는 데가 좋지. 이게 오리지널 정이라고 한다면, 이 편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실제 들어간 거는 엉뚱한 전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또는 나는 그걸 가고 싶은데 부모가 의사래. 의사이기 때문에 너도 의사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의 병원에서 아빠는 성형외과 의사, 엄마는 소아과 의사인데 그거 뭐야? 병원 냄새 있잖아. 병원 냄새. 그것만 맡고 자랐기 때문에 얘는 정말 싫은 거야. 진짜 다른 걸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편이라고 하는 거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정의는 내가 의지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자기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편인이 용신인데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 물론 떨어지긴 하겠지.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입장으로 본다면은 부모의 말을 들어서 손해 보는 게 과연 있을까? 그래서 이 운이라고 하는 거는 적용을 사회성이란 말이에요. 사회성. 그러니까 밖에서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밖에서. 사회에서 활동할 때 그 운을 적용하는 게 이거지. 집안에서 그야말로 애들만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거야 산책 정도밖에 안 하나는 그런 주부들한테 이 운은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는 거면 좋은 운이라 하더라도 좋은 운의 영향을 못 받고 나쁜 운이라 하더라도 나쁜 영향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사회활동을 안 하는 노인네들, 그 다음에 어린애들, 이런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운은 사회활동을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벌리는 사람한테 더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편인의 운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딱 보니까
새로운 계획을 갖다가 당신 짜고 있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 병화가 들어오면서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매우 심사숙고해야 될 거다. 자칫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즉 편인 얘기하는 거죠. 신금.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면은 그 돈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거다. 일단 부인의 환경의 변화는 어쩔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 딱 얘기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으로 왔냐면 이 상황 그대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이대 앞에서 이대 정문 앞에서, 이대 정문 앞이 어디지? 저 음식점을 하는데 안동 찜닭을 하는데 그거 할 만한 데가 어딨어요? 이대 정문 앞에? 그래도 많죠. 거기 많죠. 요새 건물도 많이 생겼고 새로운 그 골목에? 건물도. 시장 골목 있는데? 아니 거기까지 안 내려가도 돼요. 좌우로 뭐가 많아요. 좌우로 앞 옷가게도 있고 옷가게가 많잖아 거기. 거기 식당도 또 거기서 안동 찜닭을 해요. 15년 됐어요.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남자의 사주. 우선 찜닭을 하려면 음식인데 셰프죠. 식신이 있어야 되겠죠. 네. 식신이 있나요? 네. 오케이. 자, 맛을 구별하려면 정제가 있어야 되겠죠. 네. 오케이. 자, 손재주를 갖다가 막 공간을 활용하고 그 많은 재료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쫙 들어오고 나가고 썰고 다듬고 씻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편제가 있어야 되겠죠. 야, 이렇게 세 가지가 일간 주변에 정말 필요한 것들 그런 공구들이 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참 환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평발. 아니요, 좌우충이에요. 좌우충. 좌우충. 바쁜 일에 어울리는 거예요. 바쁜 일에. 그러니까 손님이 많은 대로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일월지가 충이 안 되면요, 그거 감당 못해요. 이 좌우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나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오화가 용신일 땐 나쁘겠지, 그죠? 용신이 공경을 받으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수가 용신이잖아요. 근데 그 자수가 월도 자월이지만은 유금이 도와주겠죠. 근데 그 유금 위에 유금을 누가 또 도와줘요? 기토가 도와주죠. 그 기토는 누가 또 도와줘요? 병화 도와주죠. 이런 구조가 기가 막힌 구조예요. 따라서 이 자수는 매우 강한 거예요. 물론 병화 입장에서는 자수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걸터 앉아 있는 불안하지. 그렇지만 이 병화가 의지하는 건 누구예요? 기토죠. 기토 보고 자수를 막아달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일간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내가 이거 쭉 얘기를 해줬더니 이 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15년 된 그 업을 누구한테 누가 명의로 있냐면은 부인의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자, 부인의 명의로 돼 있다면은 부인의 대운을 한번 살펴볼까요? 언제부터 금수가 들어왔죠? 19살서부터 들어왔죠. 야, 정말 25년간 정말 끝발나게 들어왔죠. 이 사람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큰 돈은 못 모았지만 그동안 정말 행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근데 그게 이제 개수가 이제 끝나는 거죠. 임수가 끝나는 거죠. 이제 임수가 언제 끝나? 금년도 9월달에 끝난다. 네. 그럼 그동안의 영혼을 그동안의 영화를 이제 접을 때가 됐다. 자, 변신한다. 변신.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아는 형님이 그대로 적었어요. 이 사람 화정에 산대. 근데 초등학교는 어디냐면 우리 학교에서 그 얼마 안 떨어져 있어. 흥인. 내가 설명하다가 광희 국민학교 했더니 저는 훈사님 흥인 나왔습니다 이래. 흥인 바로 옆이거든. 같은 동네 사람이야. 아는 형님이 최근에 이 형님이 뭘 하냐면 대형 트럭 중고차를 시와 경기도 시와인가? 화성 지구에 6천여 평의 차고지에 옮겼대요. 그러니까 6천여
여평의 차고지에다가 대형 트럭을 중고차 매매 겸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 뭐지? 대형 트럭 좀 빌릴게요. 렌트? 렌트. 공사장에 이렇게 대형 트럭들 보내잖아 이렇게. 그런 것들. 직원이 40명인데 직원이 40명인데 두세 명이 아는 형님이 두세 명이 딱 그 아는 형님이 꼽아가지고 1억을 공동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금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금이 편인이에요. 이 편이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는데 이 형님이 그냥 아무한테나 사업 제의하고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하는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까칠하게 구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뒤에 그림자만 따라가도 밥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양반 주식에 돈 벌었대 하면은 그 사람 하는 대로 그냥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다 우리는 뭐라 그래? 도제제도라고 해요. 도제제도. 이 도제제도가 가장 유용에 쓰이는 데가 종교 단체고 그 다음에 기술. 운동, 기술, 그 다음에 군대예요. 군대도 사수하는 대로 사수가 엎어지면은 조수도 그거 왜 물어보지도 않고 같이 엎어지는 거야. 엎드리면은 조수는 이유를 불문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깨져. 총알이 날라온다. 그럼 사수가 먼저 딱 엎드리면 조수도 빨리 엎드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계통에도 마찬가지예요.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야. 종교단체 선임 신부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이 후임 신부가 따오게 되면 선임 뭘 물어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경당에 들어가면 경당 같이 따라 들어가고 불 켜면 같이 따라 불 켜고 이게 도제제도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생하면서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는 형님이 그렇게 참 까탈스럽고 그 아무한테나 그야말로 이렇게 제의를 하는 분이 아닌데 유독 어느 자리에서 이 사람 보고 그럼 제의를 하더라. 야, 요즘 다 경제가 어렵다는데 네 그 닭찜은 좀 잘 되냐? 가게 잘 되냐? 에이, 그냥 먹고 살죠. 너 몇 년 했어? 아유, 벌써 15년 했죠. 그럼 돈 좀 많이 벌었겠네. 아유, 그거 아닙니다. 돈은요. 그냥 호구지책으로 그냥 한 거죠. 그래? 그럼 나하고 사업 한번 해볼래? 했더니 의외로 귀가 번쩍하더래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도주제대로 그 사람은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참 저 형님을 모델로 삼고 싶다. 롤 모델로 삼고 싶은데 이 형님이 말이 먼저 나와버렸으니까 확 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1억을 공동으로 구입했는데 최소한 돈을 마련하려면은 수중에 있는 돈은 없어. 그때 이 가게를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15분 전에 이 안동 닭집을 할 때 처갓집에서 장모나 장인어른이 가서 보니까 성서방의 이름으로 올리지 말고 자기 딸 이름으로 올려라. 근데 지금 보면 15년 전에 한번 보세요. 남자 사주도 좋죠. 30세부터 그죠? 15년은 딱 30세 아니에요. 30세. 네, 금수. 그다음에 이 부인도 좋고 네. 굳이 이 남자보다 여자한테 올려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대주니까. 그러니까. 자금을 대주니까 내 딸한테 오고. 그런데 이 사위한테 이 출전을 한 게 아니고 딸한테 출전을 하면서 나중에라도 망하게 되면은 명의자가 딸이 있는 게 더 낫겠지. 지금 와서 내가 이렇게 이거는 둘 다 좋았던 거다 그랬더니 그런 관계가 있었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변화하는 건 누구 나오는 거예요? 여자. 바로 여자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된 대표자의 운으로 이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움직이는 건데 이 사주는 남자 사주를 보는 게 아니고 여자 사주에서 이렇게 변화운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부인도 형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는데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잘 됐다. 나도 지쳤어. 나 지겨워 진짜 이거.
박냄새 맡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15년 와 많이 했어. 지글지글해. 그래 이렇게 운이 모든 사람이 느껴요. 대운이 올해 9월달에 끝난다는 걸 갖다가 사람들은 정확히 모르지만 아 이제 더 이상 내 지쳤다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막 이 사주에서 술 타고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술합이 되죠. 이건 절단이에요, 절단. 오술합 되면 뜨거운 사주가 더 활활 끄는 거야. 묘술합이죠 또. 그러니까 이 술토 배운 때는 그야말로 돈만 까먹는 거야. 그래 아무것도 하면 안 돼. 5년간 쉬었다가 49살부터 다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남자 사주에서는 자 신금은 정말 그 선배로서부터 좋은 재간인데 이 병화는 바로 편제다. 편제란 건 뭐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다. 그 재혼은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이 집을 파는 거는 내놔야 되는데 이 여자한테 내놓는 거죠. 네. 여자 운으로 내놓는 거예요. 네. 그건 잘 그러니까 지금 시급하다. 네. 시급하다. 9월 안에 9월 해버려야 안에. 돼. 9월 안으로 해야 되는데 해버려야 돼. 이 여자 사주에서 금수가 희용신이기 때문에 금수에 해당하는 월을 여러분들이 뽑아주세요.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임진인데. 그렇죠. 임진이죠. 요 전에 경인 신묘가 지나갔죠. 경인 신묘가 지나갔어. 그 경인은 어떨까? 그거 보는 거예요. 경동 견야처 성간 인은 오화를 갖다가 인호 합이 돼버리죠. 아 천간은 좋은데 인월에는 지지가 확 붉게 살아가는 거야. 오화가 막 뜨거워지면 안 돼. 자 신묘 같은 경우에도 식신이지만은 변하기 좋은데 이건 재물이 아니고 묘목이 오화를 생해주죠. 이건 원하는 게 아니야. 자 드디어 임진이 왔어요. 그렇죠? 임진이 오게 되면은 이 여자 사주한테 임진은 뭐예요? 정제가 들어오죠. 네. 찬스. 언제부터 해야 돼? 4월 5일. 그러니까 지금 사월. 지금 해야 되네. 지금이죠. 언제까지? 2월 6일까지. 그렇지. 네. 2달 동안. 임진 개사. 그래서. 그죠? 근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요 즈음에 왔는 그러게. 거죠. 운이 좋다는 게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 좋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되는 게 이게 감지되는 네, 거예요. 감지되는 신기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희망을 갖는 거야 막. 음. 자기가 생각한 걸 갖다 그대로 듣고 음. 그야말로 자기가 알려준 거는 생년월일밖에 없는데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과 그 의사결정하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야 이런 게 다 있네요.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이렇고 뭐 나쁘고 이러고 막 그러길래 그랬더니 자기 누나가 아이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길 가봐라 이래가지고 알려줘가지고 가져오게 됐다 하면서 그분이 아주 기운이 희망을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내미 것까지 얼마 전 상담료가 얼마나 일하니까 15만 원을 기쁘게 내놓고 이 사주에 다 그런 것들이 벌어진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회 소식은 저기 그 누리세상에서 하던 사람들이 그동안 소식을 몰랐는데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했대요. 예산이.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 초빙께서 응하겠다. 그래서 자주 못 가지만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지. 대단하네. 여기까지 할까요?